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1월 23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 계획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하여튼간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력인데,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틈틈이 운동하기 힘들다 그러면 반드시 스트레칭이라도 이렇게 하고, 하는 형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력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교사임용 시험에서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세 과목을 보라면 이제 저 세 과목이 합격, 불합격을 좌지우지할 이제 주요 과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 세 과목은 지금부터는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양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회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감도 중요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든 게 논리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관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동반이 돼야 되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세 과목은 매주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교과 경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하고는 좀 달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저녁 때 자기 전이라든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30분에서 1시간, 이제 지금은 1시간 정도가 좋긴 하겠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시간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은데, 매일 보는 게 제일 좋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외수학하고 현대대 수학은 저것도 이제 매일 보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7월, 8월하고 이제 9월 이후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 7월, 8월에도 여전히 책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 이후로는 내가 사전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7, 8월은 이제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말의 차이는 뭐냐면, 9월 이후로도 계속 보기는 보되, 뭐를 보냐면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사전식으로 이렇게 찾아봐서 영어 단어 찾듯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교과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지금쯤 뭐 현대대수학과 해석하고는 전부 다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봤겠죠. 이제 이렇게 봤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가 이제 발생되냐면, 책을 읽어도 내 거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말 잘못. 내 거 같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딱 봤는데 감동이 없죠. 뭐 이거 알아. 정리? 이것도 알아. 알아. 넘어가다 보면 책은 보긴 본 거예요. 보긴 봤는데 뇌는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가능한 한 이제 책을, 깨끗한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책, 뭐 지저분한 책을 지저분하게 썼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늘 봐왔던 똑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책에 아무것도 낙서도 없는 책을 보는 거하고, 자기가 거기다 메모를 계속 해놔서 붙여놨던 책을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틀려요. 그러면 메모를 해놨던 거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거를 딱 보면서 메모지를 읽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 버려요.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깨끗한 책을 보라는 의미가 그런 메모지가 없는 경우를 이제 가능한 한 책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책은 가능한 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책을 안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이제 현대대 수학 책을 쭉 봤더니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보더라도 부담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이 덜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대학 과정은 저자에 따라서 언어 표현, 그 다음에 기호 표현, 활자, 전개 방법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짧죠.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책을 보더라도 별로 느낌이 없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똑같은 책을 또 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하면서 이 세 과목은 이제 매주 이제 보는 게 좋겠고 교육론은 매일 실해석학, 현대대 수학은 뭐 이틀에 한 번씩 이런 걸로 이제 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는 거예요. 책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주어지면 여기다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는 건 세 문항 이상이 되는 거고, 이 과목들은 전부 다 두 문항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항 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점수가 많은 거죠. 점수 비중이 높은 거기 때문에 높은 비중에 있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주기적으로 보는 게 이쪽이 제일 빨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이제 이것이 이제 텀이 그 다음에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한 문항짜리의 문제들이죠. 여기 이제 한 문항짜리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시험에 물론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최근의 문제로 본다면 중적분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이제 선적분도 이제 여기서 중적분 또는 선적분의 문제가 이제 많이 제시가 되는데 선적분의 문제를 이제 복수함수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디다라고 이렇게 규정 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적분, 선적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맞아요. 나오는 건 맞는데 미적분학에서 여 같은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적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빠른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분법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것은 적분법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주로 부정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적분이 아니고요. 적분법을 보면 적분법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봐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적분의 문제나 다른 할 때 내가 적분법을 모르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책들이 이제 적분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좋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학에 관해서 얇은 책은 별로 물론 미적분학이 얇은 책은 별로 없습니다만 얇은 책보다 이제 두꺼운 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것만 콕 집어서 이제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책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우리 교사임용 시험 말고 편입시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입시험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적분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문제집 같은 경우를 이제 사서 봐도 되고 또는 이제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를 봐도 되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 적분법을 이제 빨리 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적분학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정신을 맑게 하는 차원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10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루를 이제 기분 좋게 지내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는 한 문제고 중적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적분법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깔끔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버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은 이것들도 7, 8월에 적어도 이제 한 번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하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조금 구분해 두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학원 수업은 가능한 한 학원 수업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 수업을 이제 가능한 한 듣고 그날 끝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제 오면서 적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20문제를 풀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문제를 풀었는데 18문제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고, 2문제 정도는 이건 내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네라고 한다면 이론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듣고 정리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게 좋고,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사전식으로 그때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부는 책으로 이제 텍스트로 공부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사전식으로 풀어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수열의 문제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고 정리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있는 교육학이 됐건 전공이 됐건 학원에서 나온 수업은 가능한 한 당일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막 연습 문제 많이 물론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문제 많이 풀으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약하면 이제 어려운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의 이론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책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2000년 넘어서부터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이론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이제 증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봤다든지 책에 있는 예제를 다루는데 이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가 정리를 활용하는 측면에 또는 해석하는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책을 보시는 게 좋은데, 가끔가다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책의 증명을 카피해 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책의 증명을 카피해 보라는 말의 의미는 책에서 그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이론들이 완성되어 나가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안 될 때는 이제 카피를 해보고, 그 카피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하려던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면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에 나와 있는 이론 증명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정리를 중심으로 정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되,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그 정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카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때 이런 스타일대로 해보시면 좋겠고, 목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애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6월달 모의평가를 딱 보고 나서 굉장히 해이해졌어. 이제 해이해졌는데 이게 이제 그 시험을 딱 보고 났더니 자기가 생각보다 잘 나온 거야. 잘 나오고 나니까 이제 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도승 생활을 하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는 뭐 수도승이 그렇게 맨날 먹고 집에만 오면 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의 시간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는 좀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지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손을 딱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하튼 끝까진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가는 힘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체력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반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하는데 저런 것도 있었어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뭐 했지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막 자기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막 지금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시험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아까도 이제 물론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부 우리가 정신력 그러지만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이라는 것은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력도 가져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교사 되고 싶다. 나 간절합니다. 다 간절하고 다 교사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한테 늘 인지하고 있고 내가 긴장하면서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분명하냐 불분명하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목표점을 잡아둬야 학습하는 목표가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는 오늘은 뭐 수열 공부하고 내일은 뭐 함수의 극한 공부 이런 목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남은 동안에 교사로서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의 가능하면 간절함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유치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유치한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적어놓고 괜히 이런 걸 딱 적어놓는데 여기다 뭐 필승하고 빨간 걸 필승하고 탁 이런다고 필승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들을 잘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적어놓는 게 좋아요. 눈에 잘 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이 볼까 두려워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남이 볼까 두려워. 남들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갖고. 지나가다, 쟤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쟤는 저런 것도 붙여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할 그런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이렇게 그거 붙여놨다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보고 자기가 혹시 방향점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목표 설정점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치하죠. 지금 우리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유치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좋고 이제 아까 내가 뭐 우리의 그 흉 보면서 얘기했지만 수도승 생활 얘기를 했는데 뭐가 되냐면 사람마다 관심도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뭐, 내가 이제 가끔 이제 보면 휴대폰을 많이 만지는데, 휴대폰을 보는데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카페를 갔는데 둘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젊은 연인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탁 쳐다보고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데이트하면 다정다감한 막 그 뭔가 막 불꽃이 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딱 갔더니 불꽃은 웬걸 전부 다 휴대폰을 다 만져.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음식 나오면 사진 찍기 바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휴대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다가 한두 마디 툭 던지고 다시 휴대폰 보고 뭐 어떤 경우는 둘이 앉아서 나란히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서 왜 만나지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들을 때가 많는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예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거냐면 내가
그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문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되게 가끔가다 두려움이 있는데, 뭐가 되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나오는 것에 너무 이제 자기가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의 즐거움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꾸준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런 것은 빠지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뭐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빠져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는데 1시간 반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게 되면 안 아픈 곳이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자기가 뭐 게임을 1시간 반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진짜 그 금단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딱딱 끊어두는 게 좋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잔상들 수 있고, 특히 뭐 내가 술을 못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음주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저녁 때 피곤하고 그러니까 야, 오늘 이제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서 탁 맥주를 하고 참 좋기는 합니다. 인간답게 살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맥 쌓고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뭐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가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20대가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10대 때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죠. 20대 때가 되면 자기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신경 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라는 것은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이 분산되는 경향들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분산시키지 말고 한쪽에 이렇게 몰아놓는 거고, 그 대신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럴 땐 제일 좋은 건 산책 같은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노량진 산책하시지 말고 한강이나 또는 이제 여기 조금만 가면 남산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지만 기분도 되게 거기 갔다 오면 개운해집니다. 한낮에 가서 뭐 열사병, 일사병 이거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로 이렇게 살짝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푸는 게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중독성이 될 수 있다든지 내가 신경을 쓰는 일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형태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뭐 수도승 생활처럼 진짜 내가 수도승 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조용한 절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가능한 한 내가 그 주변에서 공부 이외, 학습할 이외에 신경 쓸 일들은 가능한 한 차단하고 이렇게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조교 중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는 나보다 3살 어렸는데 애는 우리 집 애보다 꼭 거기도 둘인데 1살씩 많아. 근데 애를 이제 그 둘째를 막 놓고 공부한다고 대구에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인가 지났더니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차 타고 집에 갔다 왔는데 나한테 딱 걸려가지고 되게 혼을 냈거든. 근데 이제 그날 나는 몰랐는데 뭐 키도 이만큼 커 나보다. 키도 이만큼 막 웃었어. 그 수업 듣는 분들이 둘이 나는 이거 안 돼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 막 그 등치도 있고 이제 그 친구가 저 술집 가가지고 저 훌쩍훌쩍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자기가 그 아기가 보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그거 잠깐 보고 왔다고 그렇게 혼을 냈냐고. 다행히 그 선생님은 이제 그에 붙었는데 지금도 이제 한 10몇 년이 10년, 15년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도 1년에 한 4-5번 이상 연락을 하고 지내. 근데 그 선생님은 몰라도 그 선생님 사모님은 늘 내가 콜하면 무조건 달려도 아무 말 안 한대. 은인이라고. 그렇게 혼을 냈다고.
근데 지금은 혼을 내려면 내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혼을 못 내는데, 그때는 좀 체력이 있어서 막 혼을 내고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절하고 뭐 하겠어요. 진짜 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귀찮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애새끼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내가 막 뭐라고 얘기하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가능한 한 차단시켜놔라.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욕 먹을 일 있으면 다 욕 먹고, 시험 끝나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시험 끝나고 화내고 싶은 일 있으면 그때 화내고, 그때까지 참으면서 가봐라.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면 진짜 그러니까 자연을 느끼라는 얘기는 뭐 술 깼더니 뭐 숙취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으로 자기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은 TV 시청 같은 거 잘 안 하시죠?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특히 연애 프로, 오락 프로 그런 거 보면 거기엔 늘 각본에 어떻게 되면 잘 짜여진 것만 보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데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보는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런 거 보시지 말고, 시사, 정치, 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닌데 짜증나니까 보지 말고, 이런 형태에서도 먹방 이런 거 보면서 배고프다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그럼 볼 게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자기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이제 마지막 때까지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성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성인인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가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만, 가능한 한 이제 그런데 너무 의식하시지 말고, 그냥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이제 마지막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요. 내가 6월까지는 스터디를 하고, 스터디가 끝나면 자료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월부터는 스터디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짤 수는 있는데, 스터디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제시한 것을 내가 받아서 피드백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는 동안에는 내가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스터디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내가 질문 받고까지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 답안 작성을 한 거, 풀이한 것을 봐주는 시간은 이제 지금부터는 못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거냐면, 다음 주부터 수업이 끝나게 되면 전주에서 학습했던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전주에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그 주의 일부 내용, 이런 것들이 해서 모의평가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평가라는 말보다는 형성보다는 좀 셉니다만, 이제 형성평가 개념으로 이제 매주 평가를 할 겁니다. 문항수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4에서 6문항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내가 한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모의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모의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모의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은 이제 시험지는 물론 여러분이 갖고 답안지를 제출을 합니다. 이제 실제 그 답안지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성평가가 끝나게 되고 답안지 제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을 하게 될 거고, 해설은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낸 거는 내가 채점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스터디 문제로 이제 간단히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 지금 나간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는 내가 이제 작년에 썼던 문제, 뭐 올해 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들 중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요 문제는 좀 그렇고, 하여튼간 뭐 복습도 해볼 수 있고, 하는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거기다 하고, 새로운 문제를 갖다 이제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해설이 있는 게 있고, 해설이 없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설이 없는 거는 100% 수업을 하고요.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건 우리 다음에 이제 스터디할 때 스터디 자료로 활용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오늘 수업이 수요일이죠. 그럼 수요일이면 오늘 수업한 거, 오늘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우리 남은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는 형태. 목요일은 목요일 날, 그러니까 뭐 몰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 그러면 1시간 내외 아마 다 끝나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스터디 해보고 또 체크를 해보고 하면서 그날 공부한 거를 다 피드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될 형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설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되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으면 이제 나한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실에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그 SOS를 치면 내가 와서 그 피드백에 이제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그 형태가 미적분학을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서 적분 파트가 나오면 적분 파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중적분, 선적분, 적분법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건데, 적분법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적분법에 대한 자료 제공하고, 기본적인 적분법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형태로 주어져서, 수업의 중심은 이거와 이게 되면 아마 이거를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5대5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대5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적분법은 생각보다 이제 자료가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들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외석학 시간에 미적분학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되는데 이 이산수학의 문제는 이산수학의 독립적인 문제로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산수학의 문제가 실외석학과도 연계되어 있고 물론 이산수학이 제일 많이 연결되는 것은 현대대수학 문제와 제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수론의 이제 일부와도 연결이 되고요. 저런 형태들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것이 정수론과 연결이 된다. 이산수학이 해석학하고 연결이 된다. 이산수학이 현대대수학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산수학 시간에 하지 않고 연결되는 영역은 현대대수 시간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수학 하면서 현대대수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업 양이 적거나 거의 없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고 예를 든다면 이산수학 시간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수열이 주어지면 이제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특성방정식의 문제들은 실외석학 또는 뭐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그 일반항 구하는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했다 그러면 이산수학 시간에 따로 안 할 거고 해석학 시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산수학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부정방정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정수론에서 하는데 이산수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했지만 딱 한 군데서만 이렇게 수업 시간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셔서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수업에 대해서 위상수학하고 실외석학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실외석학 한 다음에 복수함수론을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외석학 끝나고 위상수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복수함수론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수업은 내가 실외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학, 확률통계, 미분기하학을
목요일 날은 정수론, 선형대 수학, 미적, 현대대 수학, 이산 수학을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조금 들락날락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수요일 날은, 첫 주를 제외한 수요일 날은 아마 5시 이전에 수업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시 전에 수업이 끝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아마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끝날 날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수업이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뭐 혹시 내가 일이 있다, 뭐 다른 스터디를 잡는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절대 그 시간에는 잡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주, 4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는 매주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상담을 할 겁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답안지 작성하는 것에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리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혹시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인격 모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주제도 있지 않지만 절대 인격 모독하지 않습니다. 인격 모독하지 않으니까 혹시 들으면서 이거 좀 나가 좀 서운한 얘기인데 이런 게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혹시 인격 모독이 느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삼키세요.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끔 하다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럼 이건 인격 모독이 아닌데, 뭐 이제 내가 뭐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할 수 있냐면 나도 글씨를 못 쓰지만 뭐 글씨를 얘기를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 뭐 수업 태도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니까 불쾌할 수 있습니다. 불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갖다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한 3주차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제 2주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상담을 할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이제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형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위상수학이 제일 심할 겁니다만 기출문제를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다룰 겁니다. 특히 이제 위상수학이 내가 제일 심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출문제를 다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출문제의 유혹을 도저히 이건 뿌리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이제 똑같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지만 뭐 일종의 이런 거죠. 기출문제의 틀을 한 80% 이상은 카피를 해와서 이것만 이제 다시 이제 껍데기만 바꾸는 형식의 이제 문제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좋기는 한데 단점은 뭐냐면 익숙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본 사람이 기출문제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 경험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기출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돼서 기출문제를 갖다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가끔씩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위상수학은 상당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이거를 이제 빌려와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 이제 해석학 자료가 나갔죠. 해석학 자료가 나갔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 2페이지를 볼까요? 2페이지에 보면 내용 정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내용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여기다 이거를 적어놨냐면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결과만 따다다닥 써놨습니다. 결과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매주 들고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먼저 실수의 완비성이다 그러면 실수의 완비성을 프린트물이 이제 보시면 4페이지까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칠판에 일일이 쓰면서 수업하게 되면 수업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찜찜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읽고 넘어갈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지 이렇게 하고도 넘어갈 겁니다. 제목만 읽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다시 이제 문제 풀어보고 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먼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자료가 안 나가는 겁니다. 문제만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매주 들고 다녀야 수업하는데 이제 나는 읽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자료가 없으면 아무래도 수업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할 테니까 그러면서 가볍게 눈으로라도 가볍게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매주 뭐 무거워요. 이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는데 그러면 내 연구실에 갖다 놓으십시오. 내 연구실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단 내가 관리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1. 해석학의 내용 정리.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실수의 완비성. 우리가 이제 정리 1.1에서 보시면, 실수 A가 0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대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실수체의 입장에서 보면 A가 0이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R 더하기 A가 R이 되면 A는 뭐가 된다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대수적인 입장에서 0의 의미는 덧셈의 항등원을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 입장에서 본다면 A가 0이라는 것은 A는 0보다 적거나 같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한 A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더라는 논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실해석학에서는 거리 개념인데, 거리 개념에서 본다면 어떤 양수보다도 절대값이 적으면, 그럼 절대값은 늘 무엇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일 때밖에 없다요? 0일 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얘기가 정립 1.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1.2에서는 그래서 두 실수 A, B가 같다라는 말은 두 값의 차가 0이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A-B의 절대값이 어떤 양의 실수보다도 적다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과 하한에 대한 내용은 위로 유계일 때 그것을 이제 위로 유계가 될 때, 즉 상계라는 말이 나오고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최소 상계 또는 상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 하계 또는 하한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상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어지면 상한이라는 말 속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알파가 상한이라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입시로는 상계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기에는 절대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보다 큰 A가 있다. 절대 증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입시론보다 큰 A가 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한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베타가 A의 하한이라는 말은 베타 플러스 입시론은 하계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상한과 하한의 의미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정리 1.6에 나온 내용이 상한이 존재하면 몇 개만 존재한다에 상한이 존재하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비성 공리에 의하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주어졌을 때 위로 6개인 집합은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상한을 갖는다고. 아래로 6개인 집합은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하한을 갖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실수에서만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가 유리수와 복소수와 다른 것은 세 가지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그러는데, 세 가지 체계란 말은 첫 번째
체의 의미, 일명 체공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공리. 세 번째,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공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리수는 체공리가 성립되고 순서 공리는 성립되지만 완비성 공리는 성립되지 않죠. 그 다음에 복소수는 체공리 성립되고 완비성 공리는 성립이 되지만 무엇은 논의가 안 되냐면 무엇이 논의가 안 된다요? 순서 공리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일명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그거. 그 다음에 거리, 순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무엇만 있다? 실수에서만 논의가 된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비성 공리할 때 이것도 반드시 어디에서 실수에서 논의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완비성 공리를 이제 논의할 때 정리 1.8에서 이제 보시면 x가 위로 6개가 아니면 상하는 플러스 무한대다. 아래로 6개가 아니면 하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는데 이건 뭐 거의 우리 뭐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유용한 이론은 A의 상한이 플러스 무한대라는 말은 임의의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M보다 더 큰 무엇이 반드시 존재할 때 실수 A가 집합 A 안에 존재하게 되면 A의 상한은 무엇이 된다? 플러스 무한대다. 또 A의 하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임의의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마이너스 M보다 작은 원소가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유용한 표현 방법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용은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공집합의 상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고 공집합의 하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쓸 일은 없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면 A와 B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 아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A와 B가 위로 6개인 집합이면 상한이 존재한다죠. 그럼 A 플러스 B도 상한이 존재하고 A 플러스 B의 상한은 각각의 상한의 합과 같다가 되겠고 아래로 6개인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하한은 각각의 하한의 합과 뭐다? 같게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의 상한은 각각의 상한의 맥시멈과 같고 A와 B의 합집합의 하한은 각각의 하한의 미니멈과 뭐다? 같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가 6개인 양의 실수들의 모임일 때 이때 곱하기 문제에서 집합 A와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곱으로 이루어진 집합 C도 위로 6개가 되고 이때 상한은 각각의 상한의 무엇과 같다? 곱과 같습니다라는 말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 1.9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이 나오죠. 그럼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양의 실수라고 안 해도 되지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X보다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표현한 게 뭐냐면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NX는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에서 NX가 Y보다 큰 자연수 N은 반드시 존재합니다가 되겠고 이 말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자연수분의 1은 반드시 뭐다?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가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리 1.13과 따름 정리 1.13에서 보시면 실수 이제 여기서는 유리수의 조밀성, 조밀성 이렇게 있지만 일명 이제 1.13과 1.14를 합쳐서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밀성의 의미가
조밀성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A가 유리수이면 A의 직전자와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A가 유리수 대신에 무리수로 놓아도 직전자와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실수로 확장이 되면 실수에서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되는데, 정수 경우는 n의 직전자는 n-1이고 직후자는 n+1이라는 직전 직후자가 존재한다죠. 근데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한 문제로 주어지냐면, 임의 실수 A가 대해서 우리는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항상 무엇이 존재한다?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도 존재하고 A로 수렴하는 무엇도 존재한다? 무리수열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뭐 유리수, 무리수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이건 의식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필요한 내용이 되면 유리수로만 문장을 바꿔도 되고 무리수로만 문장을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 이 뜻이 조밀성의 원리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기까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복습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루트 2보다 작은 유리수들의 모임이라고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A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서 두 번째 A는 위로 6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위로 6개인 집합은 상한이 존재한다. 완비성 공집합. 이 말을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공집합이 아닌 위로 6개인 집합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한 것은 이론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맞추어서 설명하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위로 6개이다. 위로 6개이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알파가 존재한다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리수는 완비성 공리를 만족 못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저 알파가 유리수다 무리수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는 없고, 하여튼간 상한 알파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구에서 보시면 루트 2는 A의 무엇이에요? 루트 2는 A의 상계죠. 그렇죠? 루트 2는 여기에 있는 루트 2는 A 속에 있는 모든 원소는 루트 2보다 적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2는 A의 상계이기 때문에 알파와 루트 2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보면 무엇이 답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까? 루트 2가 답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겠는데, 여기에다가 답안제 이렇게 쓸 수는 없죠. 딱 봐도 루트 2가 상한이네요.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알파가 무엇이 아니라면,
루트 2가 아니라면, 이러면 이제 나중에 답안지 쓸 때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거를 하는데, 이건 왜 불편하냐면, 그러면 요 동그라미 4번만 껍데기만 보면, 그럼 알파가 루트 2보다 클 수도 있고, 알파가 루트 2보다 적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가 루트 2가 아니라는 말은 알파가 무엇보다 적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루트 2보다 적다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라고 가정하면 무엇에 의해서? 조밀성에 의해서 알파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 작은 유리수 무엇이 존재합니까? R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때 이 R은 어디의 소속이에요? A의 소속인 거죠? 그렇죠? 루트 2보다 작은 유리수들은 전부 다 A의 원소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위배된다요? 알파가 무엇이라는 것에 A의 상한이라는 사실이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술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서술형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답안지 공간이 넓으면, 많으면 이 네 가지를 이제 다 써도 되는데, 얘가 목적이 아니라 얘가 다른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1, 2번을 이제 섞어서 그냥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유를 여기다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는 공집합이 아닌 위로 유게임으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합니다라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들은 꼭 설명이 돼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위로 유게임으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근거만 딱딱 쓰는 거죠. 근거 제시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들을 이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설명할 때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네 가지더라.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서술형에 대한 것들은 뭡니까? 답도 답이지만 과정, 이제 수학에서 본다면 일종의 절차예요. 근거 제시. 그러한 근거 제시들을 해 나가는 것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2번.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지면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그럼 뭐 얘를 이 내용상으로 놓는다면 x1 얘는 꼭 이렇게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얘는 절대 무슨 집합 아니다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아래로 무엇이란 뜻이 돼요? 6개인 집합이란 얘기죠? 아래로 6개인 집합이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A의 하한이 존재한다죠? A의 하한이 존재한다는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요?
실수에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베타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왜냐하면 0은 아래로 아까도 했지만 0은 뭐가 됩니까? 하계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0이 아니라면 즉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럼 0보다 크게 되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자, 얘와 얘의 관계는 무엇이 더 큽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A의 뭐였습니까? 하한이죠? 그러니까 A 속에 있는 모든 원소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몇보다 큰 자연수에는 반드시 존재한대요. 1보다 큰 자연수는 존재한다죠. 그러면 얘가 몇보다 큰 것이 됩니까? n 곱하기 x에는 1보다 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A에 있는 원소들은 n 곱하기 xn이 몇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몇보다 적거나 같은 1보다 적거나 같은 원소들의 모임이었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건 모순이라는 얘기는 어디가 잘못됐다요? 그래서 이것의 하한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걸 논의할 때 꼭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이것에서 증명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달라는 것의 뜻이 되는 거예요. 모순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이제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가 이러한 증명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수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만 쉬었다 본격적으로 수요일부터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